네, 이번 시간은 거래 기록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거래의 8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 기록의 대상인데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거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거래들을 모두 다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인지, 또는 회계 처리를 하는 그런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 처리를 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회계상의 거래이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회계상의 거래란 무엇이냐 봤더니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는 거래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회계에서는 총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만 나왔지만 수익과 비용,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회계 요소들이 한 가지 이상만 이렇게 증감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회계상 거래라고 예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직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매월마다 우리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매월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했다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급여 지급한 거 가지고 거래했다라고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의 급여라는 것 자체가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이 급여는 비용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현금이라는 우리의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5가지 요소 중 2가지 요소가 증감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매출을 하긴 했는데 외상으로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 거래처가 돈 나중에 줄게요 라고 해서 우리가 아직 지금 당장은 돈을 받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출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익과 비용할 때 여러 가지 계정 과목 보면서 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봤죠? 그게 수익에 해당하는 그런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돈은 받지 못했어요. 외상으로 했지만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 외상으로 매출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우리 자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자산이라는 게 증가했고 수익이라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입대금 지급. 이것도 우리가 외상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그 기일이 와서 그 돈을 갚았어요. 그렇게 돼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러한 회계 요소들이 증감 변화가 있는 것이고, 특이한 건 이건데요. 자, 공장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장 안에 있던 뭐 기계 장치라든지 우리 재고 자산이 다 불탔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가 발생했네 라고 표현하지 않죠. 네, 그렇게 뭐 슬픈 일이 있을 때 거래가 발생했네 이런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회계상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 화재로 인해서 우리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 그러면 우리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재가 발생해서 뭔가 이렇게 소실이 돼서 우리가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데 이게 바로 비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걸 뭐
이 계정 과목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재해로 손실이 된 것도 우리 회계상에서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없어지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즉 분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분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분개를 하는 그 대상이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적인 거래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업원을 채용했다. 자, 종업원을 채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종업원과 우리 회사와의 계약이죠. 그래서 거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일상적인 그런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채용하는 것 그 자체, 즉 면접을 보고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채용하는 것 자체에는 우리 이러한 5가지 요소들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개할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납품 계약했다. 마찬가지로 이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이러한 5가지 요소의 변화가 없지만, 자, 특이한 경우에 우리가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제가 계약금이 뭐 오고 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급금 또는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선급금이고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선수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선급금이라는 건 우리가 배웠죠. 선급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먼저 지급한 그런 계약금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수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리 받은 돈이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만 이런 것이 없었다, 그냥 계약 자체만으로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상품을 주문한 것. 상품을 주문하기만 한 그 자체예요. 주문할 때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문만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요. 자, 담보를 제공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래를 비교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계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계정이라는 거는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재무상태표 우리가 배웠었죠? 자, 재무상태표는 자, 차변에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 2가지가 있죠. 부채랑 자본.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의 그 정의 자체가 자, 일정한 시점에, 자, 포인트가 일정 시점이었죠. 일정한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 자산의 상태를,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잖아요. 그래서 재무 상태라는 건 뭐냐면 즉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정도 마찬가지로 자산 계정, 그리고 부채 계정, 자본 계정이 이렇게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죠. 현금, 뭐 외상 매출금, 상품, 비품 등 여러 가지 자산이 있었고, 자, 그다음 부채도 외상매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이런 부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재무 상태표 계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2번째,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뭐였죠? 일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죠. 일정한 기간에 뭐를 나타내는 표다?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그렇다면 경영 성과는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자, 비용이랑 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이익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 계정은 뭐 예를 들면 매출, 이자 수익, 임대료 등이 있고, 자, 비용은
가장 큰 게 매출원가죠. 그 다음에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등등 정말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정 자체는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런 계정, 이렇게 조금 큰 의미라고 하면 이 계정 각각 계정 안에 이렇게 현금, 외상매출금 등등등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뭐냐면 계정 과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 하나하나 자체는 다 계정 과목, 다 계정 과목이 되는 것이고 계정은 그거보다 조금 큰 그런 의미다. 그래서 뭐 비용이다,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 수익이다. 이렇게 조금 더 큰 개념이 바로 계정이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걸 자체를 뭐 문제로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회계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죠. 거래 판료소예요. 여러분들 거래 판료소라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해 하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일단 그림부터 보세요. 그림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거 첫 시간에 봤던 그림이죠. 자, 이거 우리가 회계는 왼쪽에 차변 그리고 오른쪽에 대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차변과 대변에는 우리 회계에 5가지 요소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자리가 있는데 차변에는 자산 그리고 비용이라는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변은 부채, 자본, 수익이라는 3가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자기의 원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자,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자기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러한 5가지 요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증감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증감 변화를 하게 했을 때 우리가 방금 봤던 회계상의 거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면 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뭐 비품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비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라고 하면 우리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자,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은행에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빚이죠. 빚이 늘어나게 돼요. 즉 부채가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 그 부채를 갚았다라고 하면 부채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본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주주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본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 또는 뭐 우리가 자본을 감소시켰다라고 해서 자본이 감소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자, 또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증감 변화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자, 특이하게 손익계산서 계정, 즉 비용과 수익 이 2가지는 증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고요. 어떤 것이 자연스럽냐? 발생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수익이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나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매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수익이 뭐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발생한 우리 매출은 우리 회사의 매출이 발생한 것이지 뭐 매출이 또 다시 감소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개념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2가지 계정에 대해서는 발생이라는 개념만 있다. 예를 들면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우리가 회사 급여를 지급했을 때 우리 회사의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 감소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수익과 비용은 각각 발생했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거래 8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자산이 감소한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채가 증가한 경우, 자, 그리고 네 번째 부채가 감소한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자본이 증가한 경우, 여섯 번째 자본이 감소한 경우, 그리고 일곱 번째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여덟 번째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자, 총 몇 가지죠? 총 8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8가지 경우가 서로 결합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볼게요. 하나 이상의 차변 요소와 하나 이상의 대변 요소를 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래 8요소인데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가 8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거래 8요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굉장히 회계에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 그림만 떠오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경우를 떠올려 보면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의 거래 요소 결합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자, 지문을 보시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변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갚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경우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여러 가지 8가지 그러한 관계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자금을 차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빌렸다는 뜻이죠. 돈을 빌렸다는 뜻은 우리 회사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자, 부채가 증가했다는 뜻. 그래서 지금 부채 증가는 여러분들 부채라는 거는 대변에 있는 아이죠. 자, 부채라는 건 대변에 원래 자리가 대변에 있는 아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부채라는 건 대변에 있는 아이인데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금을 차입했으니까. 자, 증가하면 자기 자리에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인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에 부채의 증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외상매입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가 그 외상으로 매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해서 이러한 부채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갚은 거예요. 뭘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우리가 그 물건값 나중에 줄게요 라고 한 그 외상값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이라는 것도 뭐예요? 부채예요. 그런데 지금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자, 방금 우리가 부채가 대변 자리에 있는 애인데, 자, 대변 자리에 있는 애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가 아닌 남의 자리인 차변에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부채 감소라고 해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어떤 것이 뭐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그게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 그리고 그게 원래 자리가 어디 있는 애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요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보기랑 그 지문이랑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상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상품을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품이라는 우리 회사의 뭐가? 자산이 500만 원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자,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은 차변 자리에 있는 애다. 그래서 증가했으면 자기 자리인 차변에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차변에 자산의 증가
맞습니다. 자, 일단 맞고요. 그리고 이거를 현금으로 매입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상품을 현금을 주고 사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감소했다. 그래서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대변에 부채의 증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대변에서 틀리게 된 거죠. 자, 2번을 한번 보면 자, 단기 대여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현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맞네요.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대여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려준 금액이죠.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려줬으면 단기 대여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기 대여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단기 대여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 받을 게 있었는데 돈을 받았으면 그러한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돈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감소된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자산이 원래 차변 자리에 있는 애니까. 그래서 지금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채 증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변에서 틀렸고요. 자, 그리고 3번. 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을 자, 보통 예금 통장으로 이체 받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는 지금 단기 대여금이랑 반대죠. 우리가 돈을 빌린 경우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얘기를 써요. 즉 우리 회사의 부채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금을 자, 이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빌렸다. 은행에서 지금 돈 빌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은행에서 우리 회사에 보통 예금으로 돈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부채, 즉 빚이 증가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는 여러분 대변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에 부채의 증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통 예금 통장으로 이체를 받았으니까 자, 보통 예금에 우리 회사의 잔액이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보통 예금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까지 두 가지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4번까지 마저 볼게요. 자, 자동차세 1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쉬운 거부터.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우리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되는 것이고, 자, 자동차세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비용과 수익 공부할 때 세금과 공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세금과 공과. 라는 개정 과목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은 당장 이 개정 과목을 모르더라도 일단 자동차세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세라는 거는 비용을 낸 거거든요. 비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비용이라는 애는 차변에 있는 애니까 차변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 발생이 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결합 관계에 대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거래 판료소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뭐냐면 자, 자산의 증가, 자, 자산이라는 건 차변에 있는 애죠. 자, 여기 있는 게 차변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대변이죠. 이렇게 보시면 자산이라는 애는 차변에 있는 애니까 자산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차변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자산이 만약에 감소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고, 부채가 대변에 있는 애니까 부채가 대변에서 증가하는 거고 차변에 감소하는 거고, 자본이라는 거는 대변에 있는 애니까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오는 것이고,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비용이라는 건 차변에 있는 애니까 발생하면 비용이 차변에 오는 것이고, 수익이라는 건 대변에 있는 애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총 8가지가 우리 거래 판료소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그 그림이고요.
지금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거래 판료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선들이 굉장히 원래 많은 그런 그림인데, 지금 요거는 요거에 해당하는 각각 선에 해당하는 그러한 거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나 다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선을 연결시켰을 때 그러한 결합 관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부터 볼게요. 자, 가를 보시면 자, 자산의 증가랑 이렇게 선을 쭉 따라가시면 수익의 발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 이런 거래가 어떤 거 이거에 일치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 1번 보시면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쉬운 것부터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회사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자산이 감소로 와야 되는데, 지금 가를 따라가 보면 대변에 수익의 발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부터 틀렸죠. 자, 이것부터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죠. 자, 나를 보시면 차변의 부채의 감소고, 자, 선을 쭉 따라가시면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나.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어음 금액 50만 원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자, 어음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급어음이라고 우리가 부채할 때 배웠었는데, 우리가 돈 나중에 줄게요 대신에 종이에다가 언제까지 얼마 준다고 써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급어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빚이다, 즉 부채다라는 것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부채가 갖고 있었는데 이게 만기가 돼서 자, 우리가 갚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음 금액을 자, 5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갚을 날이 돼가지고 그 어음 금액 50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뭘로 지급했다?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자, 일단 요건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이제 우리가 갚았으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부채의 감소는 뭐예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부채의 감소, 자, 여기까지 맞아요. 지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분계를 할 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회사에 뭔가를 자산을 감소시키겠죠. 감소시켰으니까 뭐 돈으로, 뭐 현금으로 주던, 뭐 수표를 주던 우리 회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자산을 대신 주면서 요거를 갚은 거기 때문에 자,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지금 나를 보면 쭉 올라가 보시면 자산의 감소예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2번이 자, 일치하는 그런 거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표로 했다 그러면 자, 당좌 예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자산, 즉 예금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게요. 그래서 지금 자산의 감소가 왔기 때문에 맞다라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거래 판료소까지 배워봤고요. 자, 이러한 개념 있죠. 각각의 요소에 어떤 것이 해당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 이상이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 우리 회계의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분계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